한미 정상 87분간의 오찬 회담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진우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평화, 피스메이커를 또 강조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시죠.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We have President Xi is coming tomorrow, and that was something that obviously is very important to the world. Worked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but I feel absolutely certain that it will. Say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and you are going to be a great president. You already are. And if we can do this together, then you'll go down as the greatest of them all. And 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달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워싱턴 회담 이후 2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신다. 저도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미국 정상 외교가 재가동된다면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북 관계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격려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향을 갖다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부탁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북미, 미북 사이에 이 정상 외교를 재가동해달라. 그리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이 어떤 안보익,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더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지금 8개의 전쟁을 끝냈다라는 데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좀 자부심을 좀 뭐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도 이 그러니까 교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에서도 조금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한미 사이의 어떤 지금 어려운 어떤 그런 협상을 좀 잘 풀어나가겠다. 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심리도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이제 평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강조를 했고 앞에서 이제 미일 회담에서도 다카이시 총리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추천을 하겠다.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듣기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올해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금 뭐 내년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그야말로 평화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가자지구도 일단락시켜서 1단계의 어떤 정전을 위한 합의안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모두 발언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꼭 집어서 얘기했고 마치 어떤 종전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주요한 어떤 협상들이 좀 종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이런 발언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좀 만나서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면 또 내년 노벨 평화상에 있어서 더더욱 좋은 마일리지로 작용을 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네. 예. 결국은 상당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그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부분들은 뭐 비록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 워딩을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기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꼭 집어서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적지 않게 정치적으로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것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이 깜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쏠렸는데 네. 오늘 불발을 선언하는 듯한 말이 나왔어요. 만남이 불발되긴 했지만 제안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 김정은과의 이 정상 외교를 재가동한다면은 본인의 이 피스메이커의 이미지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핵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북 사이의 어떤 평화 무드가 성립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겠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 때의 전략적 계산과 굉장히 다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북한의 전략적인 이익을 지켜나가고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나를 만나고 싶다면은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네. 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성의를 보였죠. 뭐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네. 얘기를 갖다 했고 그리고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sort of 뭐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도 했는데 예. 그 정도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선물을 갖다 가져오지 않으면은 네. 내가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인정해 달라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 앞으로 정상 외교가 재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절대로 핵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달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암만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상 외교가 가동이 돼가지고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미국 조야에서 예.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책가들도 근데 핵 얘기는 언제 해? 그래서 이 트럼프라도 핵 문제를 완전히 우회해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보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내고는 조금 지금은 김정은이죠. 확실하게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죠. 예. 네네.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는 계속 조건을 갖다 낮추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이 계속 러브콜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있지만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뭐 이 발사 시각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마 이제 함대지 미사일을 예. 이렇게 시험 발사, 뭐 도발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도발을 한 건데요. 그 사실은 지금 뭐 함대지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그 전에는 또 순항 미사일도 연달아 발사를 하면서 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에게 맞춤형으로 시험 발사를 빙자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북한 어떤 뭐 이 에이펙에 대한 불편한 심리도 좀 드러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개최됐었더라면 그런 도발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에서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 교수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특히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맞닥뜨리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회담을 지금 나서는 것, 김 위원장이 나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나아가서 9.3절에 이제 김 위원장이 이렇게 참석을 함으로써 지금 북중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 상황에
좀 더 집중해서 얻어질 실익, 두 가지 실익 중에 어떤 실익이 더 클 것인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전통적 동맹과 혈맹과 그 관계를 공고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실익이 크다라고 하는 데서 아마 북한 당국이 방점을 좀 찍은 것 같고요.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지금 아마 이제 벨라루스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로 와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초청으로 유라시아 국제안보회의를 참석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안을 해왔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은 실익이 없고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북미 간의 베트남 노딜과 같은 하노이 노딜과 같은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준비될 때 북미 대화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중재와 정책 공조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난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김다윤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장소 바로 옆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입니다. 전부 다 주변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게 느껴지고요. 주변 도로도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 한미 정상회담 환영식까지 포함하면 2시간가량 진행된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은 1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4시 6분에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비스트라는 대통령 전용 차량을 타고 회담장인 경주박물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취타대 호의를 받으면서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담이 원래 오후 1시쯤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입국 자체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양 정상은 바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팔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특유의 친근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후 두 정상은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특별 제작해서 마련했는데요. 훈장과 선물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아름답다며 당장 착용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물이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두 차례나 국빈 방한하고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를 다시 거론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됐지만 제안 자체로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의 자주 국방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이 안보 의제와 관련해선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측 환대에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은 처음 본다며 한국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 내일 한중 회담이 예정됐다며 모두를 위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We have President Xi is coming tomorrow, and that was something that obviously is very important to the world. 네, 또 마스가라고도 하죠.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언급하면서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도 전했고요. 앞서 일본 도요타는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우리와의 관세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은 구름이 있지만 조만간 거쳐갈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종료된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투자와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미 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 달 동안이나 이어진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찬 메뉴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신안새우와 고흥 관자 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체 요리부터 제공됐고요.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켰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됐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공식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특별 만찬을 가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 등 정상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영내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사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형 외교 이벤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무대가 막을 올린 건데 관련 소식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종료된 경주 상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 모두 발언 이야기가 또 하나 더 나눠보겠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안보 그리고 원자력 협상 이 연장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네, 조금 더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한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달라고. 사실 우리도 기술력이 조금 있긴 있는데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일단은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후 맥락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네. 일단 연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좀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한다면은 자주 국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술부터 달라. 그리고 네. 나중에 필요한 연료를 달라. 왜냐하면 그 연료는 사실 상당히 고농축, 무기용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의 농축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연료도 그렇다면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하셨던 얘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가 이 우라늄 농축을 실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우라늄 농축은 20%까지는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이전의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근데 미국이 눈살을 찌푸려서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예. 조금 농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다 피력하셨고, 그리고 이제 폐연료, 핵 폐연료를 재처리를 하고 싶다. 그거는 이제 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빨리 이 한국이 이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 원자력 능력,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능력도 있는데, 지금 농축 우라늄을 일단 천연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 다음에 농축을 또 전량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폐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해 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그 이전에도 나왔던 그런 논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뒷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예. 대통령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쭉 하시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 공급 가능하도록 결단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좀 저는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을 미국 측이 전향적으로 좀 나서서 성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자력 협정은 한미가 지난 1974년에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 협정을 체결해 왔고, 여러 차례 필요에 따라서 갱신도 해왔죠. 그래서 이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어떤 핵물질 기술들이 한국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미국산 원자력 연료를 어떻게 재처리하거나 또 농축할 수 있는가를 일종의 좀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난 1974년과 오늘의 2025년에 한국의 위상과 또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안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예. 뭐 북한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핵 보유국이고, 예. 또 우리 동해상을 중심으로 뭐 수많은 국가들의 잠수함 활동들이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디젤 잠수함이 대부분인데 뭐 이런 20척들의 잠수함이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장영실 잠수함을 진수도 했죠. 3,600톤급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디젤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뭐 주변 강대국들의 해상 위협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원자력을 사용함으로써 예. 이 어떤 잠수함 능력, 자막 능력이라든지 이런 해상에서의 능력을 3배, 4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원자력 협정은 그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농축 우라늄을 뭐 받는다든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예. 한국이 그야말로 핵 잠수함을 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향적인 좀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서 북한과 특히 중국을 꼭 꼬집어서 얘기한 것은 예. 이런 한국의 자강과 그리고 국방력의 혁신적인 획기적인 능력 개선이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포함하고 있는 예.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뭐 전자권 전환과 같은 이런 민감한 네. 얘기들은 모두 발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마 공개되지 않은 이 90여 분의 시간 동안 전자권 전환에 대한 얘기도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또 에이펙 이후에 이제 11월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SCM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맞닥뜨릴 현안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뒤에서 논의하게 될 뭐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예. 다양한 논의들이 있게 될 텐데, 이제 그런 한미 간의 협의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런 의제를 좀 먼저 좀 이렇게 좀
주도해서 예.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위와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천마총 금관 이 모형을 장인이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아무래도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그리고 왕관이라는 것에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황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일본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준 선물을 보니까 이 골프공을 이 금박한 골프공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 황금 골프공을 그렇습니다.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취향 저격은 황금과 골프, 또 골프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전 아베 총리가 쓰던 이 퍼터와 그리고 이 일본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죠. 이 히데키 마츠야마 이 선수가 서명을 한 골프백을 선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 황금 그리고 골프 네. 이 두 취향을 저격한 것이고, 한국은 황금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네. 환상이 좀 있다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굉장히 동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합하는 또 취향 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쓴 다음에 벗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좀 왕이 되고 싶은 남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고유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유산이 다 또 그 묻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의 취향 저격이 조금 더 고품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품격 취향 저격.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저 화면입니다. 저 금관 모형을 선물했고요.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라고 하는데 저 무궁화 대훈장이 지닌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저 안에도 상당히 많은 금이 포함돼서 이 금만 해도 1억 3천억 원어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무궁화 대훈장에 이어서 마치 부상으로 금관까지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이제 무궁화 대훈장은 1949년에 상훈법에 따라서 제정이 됐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훈장 중에 최고 1등급 훈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통령을 마친 전직 대통령들이 뭐 수여가 되거나 혹은 동맹 그리고 우방 중에서도 가장 한국 발전에 기여한 그런 정상들에게 수여가 되는 대한민국 훈장 선존하는 최상위 등급의 훈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무궁화 대훈장의 무궁화는 한국의 영원성과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또 상징을 하고, 이 대훈장을 수여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 유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동맹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부상으로 금관을 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동맹의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기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즐겨 쓰던 퍼터를 또 금색으로 이렇게 하고 황금 공을 또 골프 공을 또 예. 금박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는 부분들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금을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 성향을 고려해서 마치 한미일이 금으로 똘똘 뭉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무궁화 대훈장에도 1억이 넘는 금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금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데 확실하게 제대로 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향도 저격하면서 제대로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금관에도 뭐 1000글램의 이제 도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흥미로운 게 이제 오찬 메뉴. 아무래도 정상들이 무엇을 먹었고 이 음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전체 요리가 이 트럼프 고향인 뉴욕에서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미국산 갈비를 소로 이용해서 만든 갈비찜이 있었고요. 디저트까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그릇 접시에도 피스라고 써 있어요. 평화도 상당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정상회담이라는 거 사실 논의되는 현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은
의전이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또 워낙 그 의전에 대해서 까다롭게 군대요. 이번에 경주에 와서 1박을 하느니 안 하느니 했었을 때 적당한 그 숙박 시설이 있는지를 그렇게 관심 있게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 숙박 시설을 제공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데 일단 성공했던 것 같고요. 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공 스토리라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이 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타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라는 게 뉴욕 북부에서 그 유명한 뭐 관광 코스이기도 한데 정말 섬이 작은 섬이 1000개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타우전 아일랜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 뉴욕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들 즐겨 먹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뉴욕 북부에 있는 섬에서 유래가 된 것이니까 적어도 이름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을 좀 이렇게 연상시켜 준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걸 알고 먹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옆에서 설명은 해줬겠죠. 그리고 뭐 디저트까지 황금색으로 준비했다라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뭐 황금색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대화장도 경주박물관도 다 황금색으로 재정비를 했다 그러나요? 하여튼 장식도 다 황금색.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찬 그 넥타이도 황금색. 맞아요. 황금색으로 도배를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좀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지금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영접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한 나라고 트럼프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괴롭히려면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평가하기에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환수가 된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 디저트까지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타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에 이렇게 트럼프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는 줄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또 만찬도 시작이 되잖아요. 이 오찬과 만찬 모두 에드워드 리 셰프가 다 주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에드워드 리 이 셰프가 사실은 흑백 요리사로 굉장히 또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록을 잠깐 살펴보니까 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소스에 뭐 이렇게 뭐 한국의 뭐 신안에서 나오는 새우라든지 고흥 완자, 완도 전복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고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서사가 담겨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에드워드 리의 배경 자체가 출생 배경과 그가 또 11살 때부터 요리에 이제 이렇게 직업으로서 투신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요리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오늘 오찬 같은 경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딱 이렇게 맞춤형이 된 그런 오찬이 아닌가 정말 뉴요커들을 위한 그런 오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오찬, 만찬 그 메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20여 년 만에 지금 부산 이후에 그것도 우리가 뭐 계엄과 또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역경을 겪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과 그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이렇게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쟁과 그리고 관세 정쟁 속에서 굉장히 전략적 돈식성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의 국력을 결집된 국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식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주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식자재를 활용하는 그런 의미들, 최고급의 양식 반찬을 통해서 특별 만찬에 참석한 여러 정상들과 그리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뭐 CEO들까지 두터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그런 오늘 음식들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의 특별 만찬이 시작이 돼서요. 저희가 만찬 메뉴까지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만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자란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경주 한우, 구룡포 광어, 뭐 영월의 오골계 만두 같은 것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만찬도 저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극진한 환대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선물들, 그런 대우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그 목적이 잘 달성이 되느냐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종료가 됐지만 아직 여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쟁점이 조금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완전 타결을 보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사실 지난번 관세 협상도 그렇고 8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좀 문서화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조금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 3,500달러를 대미 투자하겠다라는 데는 합의를 봤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3,500불을 전부 다 현금으로 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업프런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시불로 지급을 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관세 협상 후에 3,500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 양국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일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논의가 되고 그게 문서화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또 어느 정도 의견은 좁혀졌죠. 그러니까 3,500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미국 측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선불로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도 미국 측이 양해를 지금 해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한국은 이 3,500불에서 이 현금 비중을 최소한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투자하는 기간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겠죠. 한 10년 정도 늘리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이제 뭐 한 3년여 남았다는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은 빨리 그 기간 내에는 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 지금 뭐 투자처를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의향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발언권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미국이 이익의 90%를 환수해 간다는 것도 얼토당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을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문건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팩트 시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동 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무역 협상에 관한 한 뭐 한국이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상호 관세 25%에서 15% 뭐 적절한 시점에 내리기로 했다. 이 정도의 큰 합의는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 지금 양국의 입장이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합의문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 협상이 이 추동력을 상실하고 그냥 잘못하면 노딜로까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관세 협상이 어렵지만 그래도 추동력을 받고 계속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선불이냐 일시불이냐 현금 비중이 얼만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BTS의 리더 RM이 K-팝 가수 최초로 에이펙 CEO 서밋 연사로 나섰는데요. 네, 이 부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hy K-pop? Why is it so unique?
Why does K-pop create this powerful and inclusive community? I like to compare K-pop music to bibimbap. You take Korea's unique aesthetics, emotions, and production system, but you don't turn away elements of Western music like hip-hop, R&B, or EDM. Just like bibimbap, these parts all keep their unique identities, but mix together to make something new and fresh and delightful. As the leaders of APAC, your policies and support will be the canvas and playground for all the creators. The foundation for creators all over the world to pour out their creativity. 네, 비빔밥을 비유해서 이 자유와 정체성에 대해서 RM이 나눈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진우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